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가 쏟아내는 일방적 지식 전달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2022년도 노벨 화학상 세 사람의 공동 수상자 캐롤린 베르토지, 베리 샤플리스, 모르텐 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 연구가 분자를 레고 블럭처럼 클릿해서 연결한다는 거? 그 아이디어 정말 참신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클릭 화학,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복잡했던 그 화학 합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키고 효율을 높여서요. 화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의학까지 정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서론입니다. 클릭 한 번의 혁신, 생명을 바꾸다. 이 클릭 화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이었길래 노벨상까지 간 걸까요? 듣기엔 단순해 보이는데 말이죠? 핵심은 역시 실용성하고 단순함입니다. 실용성과 단순함이요? 네. 기존 화학 합성이라는 게 종종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또 부산물도 많이 생겼어요. 실패할 확률도 높았고요. 뭔가 만들어내기 어려웠군요. 그렇죠. 그런데 클릭 화학은 특정 반응 조건을 딱 이용해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분자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정말 클릭이네요. 네. 그러니까 실패율을 확 줄이고 연구 속도를 엄청나게 높인 거죠. 이게 신약 개발이나 생체 분자 연구 방식을 그냥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샤플리스 박사님은 이걸로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거고요. 화학이 그냥 실험실 도구가 아니라 실용적인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확 떠오른 거죠. 두 번째는 출생과 성장인데요. 이 세 군 배경이 아주 다채롭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동부 출신의 샤플리스, 덴마크 공학 배경의 멜달, 또 캘리포니아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베르토지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들이 같은 방향의 혁신을 이뤘을까요? 그게 참 신기해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출신이나 환경은 정말 제각각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요? 네, 어릴 때부터 세상을 좀 구조적으로 보고 복잡한 것 속에서 단순한 원리를 찾으려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샤플리스는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데 집중했고, 멜달은 공학도답게 구조적인 완결성, 그리고 베르토지는 생명현상의 그 의미, 그걸 화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각자의 시선이 달랐군요. 네. 그런데 그 각자의 시선이 결국엔 클릭 화학이라는 단순하지만 엄청 강력한 개념으로 딱 모이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그렇네요. 그럼 세 번째, 이분들이 화학에 빠지게 된 첫 계기들은 뭘까요? 처음부터 화학자의 길을 걸으신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각자 계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샤플리스는 원래 해양생물 연구하다가 그 자연현상 뒤에 숨은 화학적 질서랄까? 거기에 매료됐다고 하고요. 오, 생물학에서 화학으로? 네. 그리고 멜달은 어릴 때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는데 그게 화학 반응의 정교함, 또 새로운 걸 만드는 창의성으로 이어진 케이스죠. 공학적인 관심이군요. 그렇죠. 베르토지는 좀 다른데 대학에서 생화학을 배우다가 세포 표면의 당분자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언어처럼 작용한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대요. 보이지 않는 언어요? 네. 그걸 화학적으로 제어하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화학의 길로 들어선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다들 각자의 문제를 화학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화학을 문제 해결의 언어로 삼은 거죠. 네 번째는 연구실의 풍경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연구는 어떤 환경에서 나왔을까요? 연구실 분위기도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실험만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죠. 네. 샤플리스가 있던 스크립스 연구소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융합 연구가 활발했고요. 멜달의 코펜하겐 대학 연구실은 정밀함, 국제협력 이런 걸 중시했죠. 분위기가 달랐군요. 네. 그리고 베르토지의 스탠퍼드 연구실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반응을 연구하는 생체 직교화학의 최전선이었어요. 개척지였죠. 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요? 네. 근데 공통점은 있었어요. 연구실이 그냥 지식 공방 같았다는 거.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교류하고 실패해도 괜찮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그런 창의적인 생태계였던 거죠. 클릭화학의 접합, 철학처럼 아이디어들도 서로 연결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5번째, 클릭화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핵심 개념인데요. 클릭화학,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클릭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네, 클릭화학은 샤플리스 교수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비유하자면 분자 구성 요소를 레고 블럭처럼 아니면 안전벨트 채울 때 딸깍 하잖아요. 아, 네네. 그것처럼 아주 빠르고 안정적이고 뭐 선택적으로 딱 결합시키는 그런 반응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정말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여러 반응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멜달과 샤플리스가 거의 동시에 발견한 아지드 알킨 고리와 첨가 반응이에요. 아지드 알킨. 좀 어렵네요. 네, 이름은 어려운데요. 아지드라는 분자랑 알킨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얘네 둘은 보통은 서로 잘 반응 안 해요. 그런데 구리 촉매를 조금 넣어주면 마법처럼 서로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결합해서 트리아조율이라는 안정한 고리 구조를 딱 만듭니다. 구리 촉매가 핵심이군요. 네, 그 반응에서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반응 하나가 아니라 단순한 게 최고다. 단순함이 곧 효율성이다라는 뭐랄까 화학적 철학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 철학의 전환이요? 네, 실험 설계를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도 정확도는 높이는 거죠. 이게 나중에 베르토즈 교수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도 이걸 응용하는 그 생체 직교화학의 길을 열어준 거고요.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도 방해 없이 작동한다니 그게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정말 대단하죠. 복잡한 생체 환경 속에서도 원하는 반응만 딱 일으키는 거니까요. 와, 진짜 놀랍네요. 이 복잡한 분자 세계, 심지어 생명 현상까지 클릭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아이디어로 접근해서 이해하고 또 조작할 길을 열었다는 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해 보이는 그 연결이 가장 복잡한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분들의 연구는 정말 과학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앞으로 또 어떤 창의적인 연결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당신 주변의 복잡한 문제들도 의외로 단순한 연결점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죠. 6번째는 생체 정합 화학의 출현입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도 화작 반응이 가능하다. 뭐 이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클릭 화학이 분자를 좀 쉽게 딱딱 붙이는 도구였다면 생체 정합 화학은 그 도구를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안, 그 복잡한 환경으로 가져온 거죠. 아하. 캐롤린 베르토지 교수가 2003년에 이 개념을 딱 정립했어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은 그대로 두면서 내가 원하는 반응만 딱 일으킨다는 건가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핵심인데요. 무독성 그리고 선택성.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무독성, 선택성. 네. 처음에 클릭 화학에서 쓰던 구리 촉매가 이게 세포에는 좀 독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죠. 생체 안에 쓰려면 그게 문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베르토지 교수가 이 문제를 풀려고 촉매가 아예 없이도 분자들이 알아서 딱 붙는 반응을 개발한 거예요. 촉매 없이요? 네. 스트레인 촉진 아지드 알킨 고리와 첨가 반응, 줄여서 SPAC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든 거죠. 와, 촉매 없이 가능하다니 진짜 획기적이네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걸 쓰면 이제 살아있는 세포나 동물 몸 안에서 특정 분자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딱 표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 시각화 같은 거요? 네. 예를 들면 암세포 표면에만 있는 좀 특별한 당분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형광물질을 딱 붙여서 암세포만 찾아낸다거나 네. 아니면 면역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경로를 실시간으로 본다거나 이런 연구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야,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조작까지 알 수 있다니 이건 뭐 신약 개발이나 분자 형상 기술에 정말 큰 영향을 줬겠는데요. 그렇죠.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이런 혁신들이 있었으니까 노벨위원회가 주목한 거겠군요. 자, 그럼 7번째로 넘어가서요. 이 세 분의 기여가 어떻게 딱 맞물려서 노벨상까지 가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연결고리, 노벨위원회의 평가는 뭐였을까요? 네, 노벨위원회는 이 세 분의 연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됐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화학의 응용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넓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아, 상호 보완적이었다. 그렇죠. 샤플리스 교수가 클릭 화학이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의 문을 딱 열었다면 네, 시작을 하셨고 멜달 교수는 이제 구리 촉매를 이용한 구체적인 반응, CUAC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그 개념을 진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로 만들었고요.
현실로 구현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토지 교수가 이 도구를 생명체라는 그 아주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쓸 수 있도록 생체 정합화학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죠. 와, 진짜 말씀하신 대로네요. 샤플리스가 기초를 놓고 멜달이 다리를 놓고 베르토지가 그 위를 달리며 새로운 땅을 개척한 느낌? 비유가 좀 그런가요? 하하,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딱 맞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샤플리스를 단순함으로 복잡성을 정복한 선구자, 멜달은 개념을 현실로 만든 정밀공학자, 그리고 베르토지를 생명과 화학의 경계를 허문 혁신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네. 단순히 개별 연구가 아니라 이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성된 과학적 진보를 이뤘다, 이렇게 본 거죠. 시너지가 엄청났다고 인정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평가네요. 자, 그럼 8번째.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 특히 우리 삶과 밀접한 의료, 생명공학, 또 신약 개발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신약 개발 쪽인 것 같아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속도요? 네, 클릭 화학을 이용하면 고속으로 합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약물 후보 물질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후보 물질 탐색이 쉬워졌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확 줄었죠. 특히 임상 전 단계에서요. 그렇겠네요. 생명공학 쪽에서는 특정 기능을 갖도록 단백질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질병을 진단하는 아주 정교한 바이오 센서를 만들 때도 이게 핵심 기술로 쓰이고요. 네. 의료 영상 분야에서도 쓰임새가 많아요. 암 조직처럼 특정 부위만 정확하게 딱 집어서 보여주는 진단 기술이나 수술할 때 실시간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는 데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학이랑 의학 사이의 거리가 확 좁혀진 거죠. 와, 신약 개발부터 진단, 수술까지 정말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멈추지 않았겠죠. 9번째.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클릭 화학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기술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플랫폼 기술?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죠. 처음에는 구리 촉매 반응이 대표적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다른 금속 촉매를 쓰기도 하고 네. 아니면 아예 촉매나 필요 없는 반응, 아까 말씀드린 베리토지 교수의 SPAC처럼요. 그런 것도 개발하고 심지어 빛이나 효소를 이용해서 반응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방법까지 나왔어요. 와, 점점 더 정교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고분자 합성이나 나노 소재 제작 같은 재료과학 분야에서도 원하는 구조를 아주 정밀하게 만들 때 널리 쓰이고 있고요. 재료과학까지요? 네. 더 나아가서는 생체 내 반응을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정확하게 딱 제어하려는 연구도 활발하고요. 또 최근에 아주 핫한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있잖아요. 네, 크리스퍼요. 그거랑 클릭 화학을 어떻게 융합해 볼까 하는 시도들도 있어요.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가 개발되니까 가지를 쳐서 계속 뻗어나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10번째인데요. 이 위대한 과학자 세 분, 노벨상 수상 이후에는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겠죠? 아, 그럼요. 세 분 모두 여전히 아주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계십니다. 베리 샤플리스 교수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슈퍼팩스라고 새로운 유형의 클릭 화학 반영 연구를 계속 이끌고 계세요. 슈퍼팩시오. 그건 뭔가요? 이건 이제 기존 클릭 화학보다 특정 조건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면서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차세대 연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 혁신을 추구하시는 거죠. 와, 대단하시네요. 모르텐 멜달 교수는 코펜하겐 대학에서 펩타이드, 그러니까 단백질의 작은 조각들을 기반으로 하는 약물 설계 연구에 계속 매진하고 계시고요. 네. 캐롤린 베르토지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생체 정합 화학을 이용한 항암 치료 연구를 계속하시면서 동시에 여러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기술 상용화에도 힘쓰고 계세요. 아, 연구뿐만 아니라 상용화에도 적극적이시군요. 네. 그리고 특히 베르토지 교수는 여성이나 소수자 과학자들을 위한 멘토링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후학 양성이나 과학계의 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신 거죠.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렇죠. 노벨상이라는 큰 명예를 얻으셨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1번째, 논란은 없었는가? 과학적 한계는 무엇인가? 클릭화학이랑 생체정합화학. 이게 정말 대단한 발견은 맞는데 뭐랄까 완벽한 기술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과학적 성취든 비판적인 시각이나 예상치 못한 한계는 당연히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초기에는 이 기술의 가능성을 너무 좀 낙관적으로만 봤다는 그런 시선도 있었다고요? 네, 모든 혁신 기술이 그렇듯이요. 초기에는 기대도 컸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선 그 구조적인 제약이 좀 있었죠. 초기 클릭화학에 쓰였던 구리 촉매 있잖아요. 이게 생체 내에서는 독성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꽤 컸거든요. 아, 그 독성 문제요? 네. 물론 캐롤린 베르토지 박사가 이제 구리 없이도 반응하는 생체정합 화학을 개발하면서 이 문제를 상당히 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분자의 종로라던가 아니면 반응 환경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복잡한 3차원 구조,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말하는 입체 구조를 정교하게 만들거나 또 다양한 반응 부위, 즉 기능기를 가진 분자를 다루는 데는 유연성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아, 그 단순하고 재현하기 쉽다는 장점, 그게 오히려 창의적인 연구를 좀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적이죠. 뭐랄까. 클릭 반응이 워낙 간편하고 결과가 확실하니까 일부 연구자들이 더 복잡하거나 새로운 합성 전략 또는 반응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 메커니즘을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그냥 손쉬운 클릭 반응에만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하거나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단계에서의 한계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실험실 수준에서는 잘 되더라도 이걸 대규모로 만들 때는 반응 속도라든가 최종 물질의 순도 문제, 또 정제 과정에서의 어려움, 비싼 시약 비용, 이런 게 다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다르니까요. 네, 생체정합 화학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장기적인 안전성이나 면역계와의 상호작용 같은 굉장히 까다로운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고요. 하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과학이 발전하는 아주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문제점을 알아야 또 개선하려는 노력이 생기고 그게 기술을 더 완성도 높게 만드는 거니까요. 12번째, 세 사람의 공통된 과학 철학. 배경이나 연구 분야는 조금씩 갈랐지만 이 세 분의 연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뭔가 공통된 가치나 철학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핵심에는 역시 단순함, 실용성, 그리고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딱 자리 잡고 있죠. 베리 샤플리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화학 반응 자체의 단순함, 그리고 보편성, 이걸 끊임없이 추구했죠. 복잡한 자연현상 앞에서 가장 단순한 질문을 가장 정교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의 이런 철학이 클릭 화학이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텐 멜달 교수는 실험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이걸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네, 맞아요. 멜달 교수에게 좋은 과학이란 화려한 이론보다는 반복해서 재현 가능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실험 결과에서 나온다고 본 거죠. 꾸준한 실험과 개선을 통해서 클릭 반응의 신뢰도를 높였고요. 캐롤린 베르토지 교수는 좀 더 현장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이 어떻게 실제 인간의 삶, 특히 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했죠. 네네. 그래서 생물학, 의학 같은 다른 분야와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생체정합 화학이라는 융합 분야를 개척한 거거든요. 과학은 혼자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녀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공통된 철학, 그러니까 단순함을 추구하고 실제 쓰임새를 고민하고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이게 결국 클릭 화학이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진 거라고 봐야죠. 13번째, 미래 세대가 기억할 이름들. 샤플리스, 멜달, 베르토지, 이 세 분의 이름이 단순히 클릭 화학 개발자, 이걸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여러 차원에서 기억될 겁니다. 우선 학문과 교육 현장에서는요, 이미 이분들 업적이 주요 교과서에 실려서 화학과 생명과학 교육의 핵심 내용이 되었어요.
이론 중심보다는 실제 응용과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현대화학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연구 현장에서는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질 텐데요. 전 세계 정말 수많은 실험실에서 클릭화학은 이제 거의 기본적인 도구처럼 쓰이고 있고요. 연구 노트나 프로토콜 속에서 이분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서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이분들 삶과 연구가 널리 알려지면서 특히 베르토지 박사는 뛰어난 여성 과학자이자 다양성을 대변하는 인물로, 또 샤플리스와 멜랄 박사는 노년에도 혁신적인 연구를 계속한 창의성의 롤모델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단순한 기술 개발자가 아니라 어떤 과학적 철학을 실천하고 전파한 지적 리더, 또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미래 세대에게 기억될 거라고 봅니다. 14번째, 결론. 반응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나 질문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구나. 이걸 클릭화학이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클릭화학은 거창한 이론에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분자들을 좀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실용적인 질문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제어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능의 소재를 만드는 등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정말 대단하네요. 네, 과학이 단순히 지식 탐구를 넘어서 실용적인 문제 해결과 어떤 철학적 고민이 만나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했고, 또 화학이라는 학문이 인간과 환경을 더 깊이 고려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각기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연구자들이 협력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결국 화학이 여전히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실용적인 마법이며,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2년 노벨 화학상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풀어낸 3명의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베리 샤플리스, 모르텐 멜달, 캐롤린 베르토지는 클릭 화학과 생체 정합 화학을 통해 실용성과 협력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실험실을 넘어 의료, 생명공학, 교육 현장까지 이어지며 과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연결되는 분자처럼 이들의 철학은 학문과 삶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2022년도 화학상 3인의 공동수상자 캐롤린 베르토지, 베리 샤플리스, 모르텐 멜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23년의 노벨 화학상 3인의 공동수상자 문지 베완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